자, 엘니뇨와 라니냐는 기본적으로 자,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기상현상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상기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 엄밀히 말하면 예전부터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나타나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기상현상이 엘니뇨와 라니냐거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왜 자꾸 기후변화에다 집어넣냐. 이게 이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엘니뇨가 하고 라니냐가 나타날 때 그 평상시보다 더 그 효과가,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서 지구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 더 이제 뭐 가뭄이 더 심한다든가 홍수가 더 많이 발생한다든가 한파라든가 폭설이 내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기후적인 것에서 약간은 좀 지나치게 조금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이상기후에 의해서 엘니뇨가 더 강화되고 라니냐가 더 강화가 된다. 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엘니뇨하고 라니냐,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엘니뇨 하지만 엘니뇨하고 라니냐 같이 묶어서 이제 문제 나올 거야. 그러면 엘니뇨와 라니냐를 자, 얘기할 때는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떤 식으로 일어날 거냐니까. 평상시에. 그래서 평소에는 그러니까 엘니뇨, 라니냐가 없을 때는 평소에는 어떤 식으로 일어날 거냐. 자, 요렇게 보고 여기가 적도면이야. 여기 적도면이고 요쪽이 자, 페루 지역이고요. 자, 그다음에 요렇게 하면 여기가 인도네시아 지역입니다. 알지? 그러면 여기를 바탕으로 이제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 되니까 여기가 동태평양. 자, 이쪽이 서태평양.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보자 말이야. 그럼 이제 풍향이 이렇게 자, 무역풍이 불 거야. 무역풍이. 그래서 무역풍인데 정확히 말하면은 적도면으로 해서 북위가 아니라 남이도 쪽에서 발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것이 이제 남동 무역풍이 평소에 이제 이렇게 불 거야. 자, 남동 무역풍이 이렇게 불다 보면 그 풍향이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에 있는 바다가 어떻게 돼? 자, 이쪽으로 남쪽도 해류가 발생하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 남쪽도 해류가 이렇게 가게 되면서 자, 일로 이제 가니까 이 서태평양 바다에는 적도니까 어떻게 돼? 뜨겁잖아. 그러니까 뜨거운 바다가 모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뜨거운 바다가 수렴이 된다라고 해. 그럼 수렴이 되니까 이쪽에서 수온이 올라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무역풍에 의해서 바다가 이렇게 가니까 이쪽으로 몰리니까 여기가 수렴이 되지. 그러니까 수온이 올라가지. 그래서 잘 봐. 여기 하나 이렇게 할게. 해수면이 자,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해수면이 서태평양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거야. 알지? 그래서 높아지고 자, 여기가 심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바다가 이제 뜨거운 바다가 몰려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수온에 그 해수의 기온의 분포에 따른 보면은 혼합층이 있고 수온 약층이 있지. 그러면 혼합층은 대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대류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돼? 기온이 일정한 지점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 수온이 높아. 그럼 이제 혼합층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혼합층이 어떻게 될까? 여기가 두꺼워져요. 그래서 여기는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져. 그래서 두꺼워지니까 혼합층이 이제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두꺼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꺼워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혼합층 밑에 뭐가 있어? 수온 약층이 있겠지. 그래서 수온 약층의 두께가 얇아져. 그럼 수온 약층의 두께가 얇아진다는 얘기는 수온 약층의 바닷물이 자, 이 혼합층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밀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수온 약층부터 자, 이거잖아. 수온이 이렇게 갔다가 내려가지?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럼 여기가 혼합층이 되고 여기가 수온 약층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 온도가 어떻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따뜻한 바다라면은 자, 여기는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이제 찬 바다가 될 거야. 찬 바다. 알지? 그러니까 수온 약층 찬 바다. 그럼 찬 바다가 자, 어떻게 돼?
서태평양에서 동태평양으로 자, 이렇게 이동하면서 자, 이쪽은 이제 바닷물이 어떻게 자꾸 가니까, 그치? 가니까는 이쪽은 이제 혼합층의 두께가 자, 얇아지게 된 거고, 그래서 얇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요 찬 바닷물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수온 약층의 찬 바다가 자, 이렇게 해수면 쪽으로 이동하게 돼. 이걸 뭐라고 한다? 용승이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쪽은 뜨거운 바다가 몰리니까 수온이 올라가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돼? 뜨거운 바다가 줄어들고 찬 바다가 용승해서 올라온다. 용승에 의해서 여기는 온도가 어떻게 돼? 수온이 낮아진단 말이야. 자, 이건 이제 평상시를 얘기하면 평상시.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요런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래, 여기가 수온이 낮아졌어. 얘는 수온이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될까? 상승한단 말이야. 공기가. 그 공기가 상승하면서 뭐가 만들어져? 구름이 만들어져. 구름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막 올 거예요. 여기 어디야? 열대 우림 지역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서태평양 쪽은 자 어떻게 돼? 구름이 많아지고 비가 많아지고 그래서 홍수가 나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상승하니까 고기압이니 저기압이니 저기압이지. 그래서 기압이 어떻게 돼요? 낮아진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수온이 낮아지니까 차갑잖아. 그러니까 차가워지니까 자 이렇게 공기가 하강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강하게 되기 때문에 구름이 생기지 않지. 그치? 맑은 날씨지. 그래서 여기는 항상 맑은 날씨가 되고 그리고 건조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기압은 올라가겠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 이제 이렇게 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원 가면은 그러면 상승한 공기가 이렇게 가지. 그래서 여기에서 공기가 이렇게 이제 순환이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워크 순환이라고 해요. 워커 순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건데, 자, 이거는 이제 평상시야, 평상시. 그래서 평소에는 자, 우리가 이제 서태평양하고 자, 동태평양을 비교할 건데, 자,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여기는 페루. 자, 페루 쪽. 그래서 자, 바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남동 무역풍에 의해서 자, 이렇게 불기니까 자, 여기가 어떻게 돼요? 수온이 올라가죠. 알지? 그 다음에 해수면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뜨거운 물이 몰려오니까. 그러니까는 수온이 올라가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어떻게 돼? 두꺼워져. 알지? 자, 이쪽은 반대로 어떻게 돼? 찬물이 올라가니까 찬바다가 용승해서 자, 수온이 낮아져요. 자, 그 해수면도 낮아져. 알겠지? 상대적으로 이제 낮아지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기울어져 버린단 말이야. 왜? 바닷물이 일로 가니까. 알지? 그리고 혼합층의 두께는 혼합층이란다. 혼합층의 두께는 얇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자, 기압이 낮아지고 그래서 구름, 강수, 비가 많이 온단 말이야. 맞지? 그리고 습하고. 그래서 자, 구름, 강수가 기본적으로 습하겠지. 자, 여기는 이제 기압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맑고 건조하다는 거죠. 알지? 그리고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할 것이 이게 용승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찬 바다잖아. 자, 찬 바다는 수온이 낮거든. 자, 수온이 낮으니까 어떻게 돼? 물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의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산소가 풍부하니까 이 산소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중 생태계가, 그치? 수중 생태계가 발달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찬 바다가 상승하게 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어장이 발달이 된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 물고기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 자, 이것이 이제 평상시 때야.
평상시에. 그래서 평상시에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은 바로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야?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러면 이제 엘니뇨를 나뉘냐는 어떤 거냐? 12월 달에 페루 앞바다에 수온이 한 0.5에서 1도씨가 올라가. 알지? 자,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뭐야? 엘니뇨야. 엘니뇨. 알지? 그래서 엘니뇨는 12월 달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기상현상. 그래서 12월이고 마치 이제 12월 달에 이제 그 엘니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마치 뭐야? 사내 아이가 까부듯이 사내 아이가 막 장난치고 막 말썽 부리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이제 남자아이 또는 이제 아기 예수 12월 달이니까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스페인어로 엘니뇨 자 그 작은 사내 아이를 얘기할 거야. 그래서 엘니뇨는 일단 남동 무역풍이 약화가 되는 거야. 알죠? 남동 무역풍이 약화돼. 그러면 이렇게 보자. 여기가 자 동태평양이고 자 여기가 서태평양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태평양 지점 아니 여기 서태평양. 자 여기 이제 동태평양 페루. 그래서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해수면이 이렇게 되겠죠. 그치? 왜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무역풍이 부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수온 약층은 어떻게 돼? 자, 요렇게 될 겁니다. 맞니? 그래서 이제 찬 바다, 수온 약층. 그래서 따뜻한 바다, 혼합층, 찬 바다, 수온 약층. 이렇게 돼서 이제 용승으로 이제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요 상황에서 이 풍향이 남동풍이 약화가 돼. 그래서 얘가 약화가 되니까 자, 이쪽으로 밀려나는 바닷물에 저 남적도 해류의 순환이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요게 있는 동태평양의 뜨거운 바다가 무역풍에 의해서 서태평양까지 가야 되는데 자, 못 가. 가다가 멈춰요. 그래서 일로 못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뜨거운 바닷물이 일로 와야 되는데 일로 못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뜨거운 바닷물이 서태평양까지 못 가고 가다가 멈춰버리니까 자, 요 지점이 어떻게 돼? 정상적인 거에 비해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수온이 올라가 버리는 거야. 수온이. 알겠지? 그래서 수온이 올라가고 그럼 뜨거운 바닷물이 와야 되는데 이쪽은 어떻게 돼요? 자, 못 오니까 뜨거운 바닷물이 와서 수온이 올라가잖아. 근데 뜨거운 바닷물이 거의 못 오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거에 비해서 수온이 낮아진단 말이야. 알겠네? 그러니까 바닷물이 일로 못 가니까 자 해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이 기울기가요 이렇게 바뀌어버려. 알지? 그래서 이쪽의 해수면이 정상 때에 비해서 엘니뇨 때는 낮아지고 그래서 여기에는 해수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자 이쪽은 정상에 비해서 해수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맞지? 그리고 수온이 내려가고 이쪽은 반대로 자 수온이 올라갑니다. 자 수온이 올라가고 수온이 내려가요. 그러면 이쪽은 바닷물이 적게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적겠죠? 그래서 요 수온 약층의 경계층 얘네들도 어떻게 해요? 기울기가 완만해져요. 자 완만해지니까 일로 올라가는 용승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찬물이 올라가는데 찬물이 못 올라가니까 수온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수온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온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서는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쪽 동태평양 쪽에서는 상승 기류가 나타나고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자, 비가 옵니다. 반대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페루 쪽에 남미 쪽에 막 구름 비가 막 발생이 되는 거야. 그러면 반대쪽 이게 수온이 이제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 자,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거야.
하강기류.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 비가 적게 와. 근데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이게 열대우림 지역이잖아. 비가 조금이라도 적게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가뭄이 생겨버려요. 그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건조해질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다? 엘니뇨다. 알지? 그래서 이쪽에 이제 어떻게 찬 바닷물이 못 올라오니까 여기에서는 어장이 형성이 안 돼. 그래서 이 엘니뇨가 어떻게 발견됐냐면 어느 날 봤더니 12월 달에 갑자기 그 앞바다에 이제 뭐 배 타러 갔더니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거야. 자, 수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용존 산소가 떨어진다. 그 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이용해서 수중 생태계가 그걸 이용할 건데 산소가 적으니까 어떻게 돼? 물고기들이 그거 호흡을 못하니까 그 물고기 떼죽음을 당한 거야. 그래서 엘니뇨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하강기류가 나타나겠죠. 하강기류.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그래서 이쪽이 이제 여기에 구름이 막 나올 수도 있고요. 중간 요 지점에서 구름이 막 나올 수 있어. 알겠니? 알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바람은 자 요렇게 갑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상승, 요렇게 상승해서 요렇게 가는 거. 알겠니? 위쪽으로는 자 그러니까 무역풍이 약화되면 뭐가 나타난다? 엘니뇨가 나타난다. 엘니뇨. 그래서 자 어떻게 돼?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어떻게 돼? 정상적인 거에 비해서 높이 차이가 줄어들지. 편차가 줄어들고. 자, 수온의 편차도 어떻게 돼요? 수온의 편차. 자, 원래 높았는데 낮아지고요. 낮았는데 높아지니까 수온의 편차가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치? 그래서 정상적인 거에 비해서 자, 엘니뇨는 해수면의 편차가 줄어들고 자 수온의 편차, 동태평양, 서태평양의 수온의 편차도 정상적인 거에 비해서 자 줄어드는 것이 바로 엘니뇨야. 자, 잘 정리해. 이게 바로 엘니뇨. 그래서 평소를 기준으로 자, 이 남동 무역풍이 약화가 됐을 때 엘니뇨가 나타나고 약화되면은 어떤 식으로 기후가 변할 건지. 자, 구분 좀 해놓자. 자, 그래서 쓰면서 잘 정리해. 그래서 여기에서 바람은 이렇게 분다. 자, 이게 뭐냐면은 적도 반류가 세진단 말이지. 그래서 적도 반류가 세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승하게 된 거야. 그래서 적도 반류가 세지는 거야. 자, 이게 헷갈리지 말아야 게 일단은 평소 엘니뇨, 라니냐가 없을 때는 자, 동태평양하고 서태평양이 어떤 상태냐. 이 평소를 기준으로 이제 무역풍이 약화됐을 때 엘니뇨. 그러면은 요 해수면의 기울기가 어떻게 바뀌고 자, 수온의 분포가 어떻게 바뀌면서 자, 이게 뒤집어지죠. 엘니뇨는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자, 이 어떤 기압의 분포가 변하고 어떻게 해서 기온도 서로 반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엘니뇨가 나타나게 되면 자 이쪽에 페루나 남아메리카 이쪽에는 막 어떻게 돼요? 막 이제 홍수가 막 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자 이쪽에 이제 가뭄이 드니까 막 이제 엘니뇨가 발생이 되면 그래서 인도네시아 또 그 밑에 바로 이제 호주 있지. 그 호주 지역에 막 가뭄이 생겨.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 호주 지역에 가뭄이 되니까 어떻게 돼? 번개라든가 마찰에서 산불이 나. 근데 그 산불이 워낙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산불이 막 몇 달 동안 그치? 막 진행이 되고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알아볼 거는 이 남동무역풍이 왜 약화되는지는 몰라, 원인을. 그냥 주기적으로 이 무역풍이 약해지고 세진대. 그래서 한 3년에서 7년 사이 요 간격으로 엘니뇨하고 라니냐가 반복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자, 일단 엘니뇨는 남동무역풍이 약화돼서 생기는 거야. 약화돼서. 그래서 동태평양의 해수가 서태평양까지 못 가기 때문에 동태평양 쪽에서는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뜨거운 바닷물이 모여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서태평양은 뜨거운 바닷물이 적게 오니까 상대적으로 수온이 평소보다 낮아진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압의 분포가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기류, 상승 하강 기류가 바뀌게 되니까, 자, 평상시에서는 서태평양, 인도네시아에서 비가 많이 오고 페루 지역에서는 가뭄이 생겼는데, 엘니뇨 때는 어떻게 돼? 인도네시아 지역이 오히려 가뭄이 들고 페루 지역에서는 장마, 홍수, 비가 많이 오더라. 알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장마라기보다는 홍수,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자, 이것이 바로 엘니뇨가 돼. 자, 이렇게 정리됐니?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보통 이제 엘니뇨 위주로 문제 나오지만, 이게 이제 뭐 내시는 여기에서만 다루지 않거든. 지원에서는 엘니뇨, 라니냐까지 자세하게 다루다 보니까 학교 내신에서는 통일 내신 이제 라니냐까지 이제 언급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걸 통해서 라니냐까지 확인 좀 하고 가자. 근데 라니냐는 간단해. 라니냐는 간단해. 자, 지워도 돼? 자, 라니냐는 이제 스페인어로 여자아이. 그래서 라니냐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여자아이가 막 삐져가지고서 막 하는 것처럼 막 보인다고 그래서 라니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평소보다, 자, 엘니뇨는 남동 무역풍이 약화되는 거지. 얘는 남동 무역풍이 강화되는 거야. 강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자, 여기는 동태평양, 페루 지역이야. 이제, 자, 요렇게 이제 나오겠지. 맞지? 참바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온약층, 혼합층과 수온약층의 경계,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남동무역풍이 강화되니까 이쪽으로 부는 남동무역풍이 더 세. 그러면 어떻게 돼? 바다는 더 많이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더 많이 가니까, 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평소에 비해서 여기는 수온이 더 높아진다. 평소보다. 알지? 그러니까 일로 더 많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내려가니까 더 많이 밀려가겠죠. 그래서 평소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자, 얘는 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용승작용이 평소보다 더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찬 바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에 비해서 얘는 수온이 더 낮아진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비해서 라니냐는 무역풍이 더 강화되다 보니까 바닷물이 더 많이 올라가. 그래서 평소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평소에 비해서 자, 해수면의 편차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집니다. 이게 평소거든. 평소의 높낮이 차이보다 더 커지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수온의 편차도 어떻게 되니? 자, 더 커지는 거야. 평소에 비해서. 언제? 라니냐에서. 그래서 여기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자, 더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더 많은 상승 기류가 나타나고요. 구름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평소보다 구름이 더 많이 생기고 비가 더 많이 오고요. 그래서 장마가 더 많이 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여기는 자, 어떻게 평소보다 더 강한 하강 기류가 나타나겠지.
자, 더 강한 하강 기류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가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건조하고 가뭄이 더 발생합니다. 알겠니? 이게 바로 뭐야? 라니냐야, 라니냐. 그래서 라니냐는 평상시보다 조금 더 여기서 더 세, 더 강해, 더 강해 이렇게 하면 돼. 더 커, 더 커. 근데 이제 엘니뇨는 반대로 이제 약해지는 거니까 평상시보다 약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뒤집어진다. 기후현상이. 알겠지? 그래서 자, 평상시에서는 인도 쪽은 자, 어떻게 돼? 비 많이 오고 습하고 페루 쪽은 건조하고 그쵸? 가물고 이런데 자, 이것이 더 강화되면 더 많이 오겠죠? 라니냐? 강하게 되면 더 많이 건조해지겠지? 가뭄이 더 생기겠지? 근데 엘니뇨는 반대로 이제 이게 약해지는 거야. 약해지다 보니까 수온의 분포가 뒤집어져. 그래서 수온이 오히려 얘는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평상시보다 낮아져. 엘니뇨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돼? 인도네시아가 오히려 가뭄이 생겨버리고. 자, 상대적으로 페루 쪽은 수온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상승기류, 구름이 많이 형성되니까 오히려 이쪽 가뭄 것이 아니라 홍수, 비가 많이 오게 되고 침수, 홍수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엘니뇨. 그래서 엘니뇨와 라니냐를 우리가 할 때는 평소를 기준으로 남동무역풍이 약화되면은 엘니뇨, 남동무역풍이 강화되면은 라니냐. 이해됐니? 그래서 평소를 먼저 기준으로 잡아. 그리고 엘니뇨에서 용승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장이 파괴가 됩니다. 알겠지? 용승까지 잘 보고. 자, 이것이 엘니뇨, 라니냐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해수면의 편차가 어떻게 될 거냐. 엘니뇨는 편차가, 해수면과 수온의 편차가 줄어드는 반면 라니냐는 이 편차가 더 커진다. 알지? 자, 혼합층의 두께가 더 커진다. 라니냐?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진다. 그 뭐야? 엘니뇨. 알겠죠? 자,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엘니뇨와 라니냐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기상현상인데 이상기후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그 엘니뇨는 페루 앞바다 온도가 0.5도씨 상승할 때 일어나고 라니냐는 0.5도씨가 떨어질 때 그 0.5도씨가 별거 아니지. 근데 이 바다는 굉장히 넓거든. 그 0.5도씨에 해당하는 에너지, 열 에너지가 엄청나게 그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적인 기상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거. 근데 이제 이게 이상기후 때문에 온도가 이게 0.5도가 높아지고 낮아질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많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되냐. 더 심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그게 이제 피해로 이제 오게 되는 거지.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상기후에서 엘니뇨, 라니냐를 넣어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별건 없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엘니뇨 위주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자, 평상시는, 자, 무역풍에 의해서, 자,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바다가, 뜨거운 바다가 쌓이니까, 자, 이렇게 찬 바닷물이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은 뭐라고 그래? 용승. 그래서 여기는 수온이 올라가게 되고, 얘는 수온이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온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상승하면서 구름이 막 만들어지겠지? 자, 얘는 수온이 내려가니까 하강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무역풍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워커순환이라고 그래요, 워커순환.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무역풍이 약화가 되는 거야. 그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일로 가는 바닷물이 줄어드는 거지. 적게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 해수면이 이제 원래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서, 자, 두께가 얇아지지. 그러니까 이런, 자, 용승 현상이 적게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히려 수온이 올라가고 여기는 수온이 내려가면서 하강,
상승. 그래서 있지? 여기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비가 온다. 됐지? 그래서 동태평양과 서평 차이. 평상시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 가뭄. 알지? 근데 엘니뇨면 여기가 가뭄, 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자 엘니뇨, 라니, 자 평상시와 엘니뇨 비교. 라니냐는 그냥 평상시를 더 강화시키는 거니까 무역풍이 강화되기 때문에 자 이쪽이 어떻게 돼? 자 더 많이 가니까 비가 더 많이, 가뭄이 더 많이.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라니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엘니뇨, 라니냐 구분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자료를 주어지고 이게 엘니뇨냐, 라니냐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있을 때 그때 해수면의 편차, 수온의 편차, 해수면의 편차하고 수온의 편차.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에서 봐봐. 자 평상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은 여기가 하강 기류니까 고란 말이야. 그치? 고기압. 자 여기가 저기압입니다. 그런데 엘니뇨는요. 동태평양이 저가 돼요. 자 서태평양이 고가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라니냐는 동태평양이 더 강한 고기압이에요. 알겠지? 얘는 더 강한 저기압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수면의 편차를 얘기했고, 그렇잖아. 수온의 편차도 얘기했잖아. 그래서 엘니뇨일 때는 해수면의 편차나 수온의 편차가 줄어들고, 라니냐일 때는 해수면의 편차와 수온의 편차가 커진다고 그랬지? 그러면 자 우리가 바로 뭐냐면 기압의 편차를 보자는 거야. 기압의 편차. 자 고에서 더 강해지죠. 저에서 더 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동서태평양의 기압의 편차는 라니냐가 제일 크다. 알겠지? 그리고 평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엘니뇨가 제일 작습니다. 알겠니? 왜냐면 고기압인데 얘는 거기에서 떨어지잖아. 자, 얘는 저기압인데 거기서 올라가잖아. 그럼 이 둘의 차이는 얘가 제일 적다는 얘기야. 얘가 제일 적고, 그럼 얘가 제일 많단 말이지. 아니, 높은데 더 높아졌어. 낮은데 더 낮았어. 그럼 이 둘의 차이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 더 커지겠지. 자, 얘는 어떻게 돼? 높은데 낮아지고, 낮은데 높아져요. 둘의 차이는, 편차는 줄어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봐봐. 앞에서 엘니뇨는 무조건 해수면의 편차도, 수온의 편차도, 기압의 편차도 어떻게 돼? 작아진단 말이야. 라니냐는 오히려 더 커지는 거지. 이해됐지? 자, 이거 확실하게 자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정리하고 갑시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사막화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 보통 이제 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중 하나가 자 사막화인데, 적도는 어쨌든 간에 물이 바다가 많으니까 자 이게 이제 적도는 상승하면서 구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적도 지역 같은 경우는요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열대 우림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페루 쪽이나 요런 데서는 이제 사막이 나오겠지, 그치? 페루 쪽에는 자 근데 이제 보통은 적도 지역은 이제 비가 많이 온단 말이야. 왜? 상승 기류니까. 봐봐, 우리 그 대기 순환했을 때. 자, 적도에서 내려가잖아. 30도. 그렇죠? 그리고 자, 다시 이렇게 내려갔죠? 자, 올라가죠. 이렇게 되잖아요. 맞니? 그러면 적도는 상승 기류이기 때문에 여기는 구름이 많이 발생이 돼요. 자, 여기도 상승 기류이기 때문에 구름이 발생이 돼요. 알겠니? 60도. 하지만 30도 자, 남이든 북이든, 특히 북이, 왜냐면 대부분의 대륙은 북반구 있으니까. 자, 요 30도는 고기압
지역이거든. 즉 하강 기류거든. 그러니까 구름이 생기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어떻게 돼? 적다라는 거예요. 강수량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도 지점은 증발량하고 강수량을 비교했을 때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이 30도 부근에서 사막이 형성이 되고, 있지? 자, 이것이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자, 어떻게 돼? 강수량이 적어지면서 이 사막이 더욱더 확대가 된단 말이야.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막화 현상이라고 한다. 그렇지? 이상기후 때문에 사막 지역이 계속 확대되는 거야.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사막화 현상. 그러니까 사막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해? 어디에서 많이 생성된다? 30도, 중위도. 그래서 사막 주변에 사막이 확대가 되면서 생태계 파괴되죠. 그래서 주로 위도 30도인 요 지점, 왜? 여기는 하강 기류이기 때문에. 알지? 즉 강수량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가 건조하기 때문에 사막이 많이 분포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사막 지역이 어디예요? 쭉 봐. 자, 북이 30도, 사하라, 아라비아, 고비, 모하비, 그쵸? 남이 30도, 칼리하라, 뭐 그레이트 샌드, 이게 호주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사막이 있죠? 여기 영도해가지고 여기 이제 엘니뇨, 라니냐에 의해서 생기는 사막이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어떻게 30도, 북이, 남이든 30도 부근에서 많이 생긴다. 근데 문제는 이 사막이, 자, 이 사막은 한번 만들어지면 이게 회복되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강수량이 내려야지만이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이게 이제 물은 부족한 거를 채우는 것보다 날아가는 것이 더 심해. 그래서 한번 날아가면 그 채우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사막이 회복되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 기후현상이라는 것이 이게 계속 건조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 사막을 줄이는 것보다 사막이 넓어지는 거, 만들어지는 게 더 세기 때문에 사막은 점점 커진다는 거지. 그래서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강수량 때문에 감소하고, 그 다음에 장기간을 걸쳐서 이제 뭐 가뭄이 지속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인위적으로 우리가 뭐 나무를, 그치? 자른다든가 이러한 어떤 개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산림 파괴하게 되면 사막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자, 이 사막이 되면 문제는 뭐냐면 요 30도 지점이 어디예요? 다 편서풍 지역입니다. 사막에 있는 사막, 모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황사 현상으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가 중국이잖아. 그치?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지. 그래서 황사의 발생 빈도, 그리고 경작지가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상 기후가 더 심해지고 더 가물게 되고요. 그래서 사막이 더 많이 발생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강수하고 강수는 특정 지구로 많이 치중이 되는 편이야. 그치? 그러니까 비 오는 곳은 비가 많이 오고 건조한 곳은 계속 건조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건조하는 곳이 계속 건조하니까 가뭄과 사막화 현상이 더 가속화된다. 비 오는 데만 비 오니까, 건조한 곳은 계속 건조하니까. 그래서 사막은 계속해서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자, 됐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러한 어떤 지구 환경 변화를 막기 위해서, 이상기후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없어. 딱히.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최대한 줄이자. 그래서 우리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이제 줄이고, 그래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자, 온실 기체를 감축하자, 산림 파괴를 방지하자, 뭐 기타 등등.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든 거야. 왜냐하면 국가 간 이해관계가 있고, 특히 화석 연료, 온실 기체 같은 화석 연료 이런 것들은 그 국가의, 그 나라의 그 산업, 경제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야. 경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1997년 교토 의정서, 요 체크. 자, 파리 협정이 있는데, 파리 협정은요, 파기가 됐습니다. 미국이
되게 웃겨. 미국이 만들었다가 미국이 제안했는데 미국이 파괴시켰어. 되게 웃겨. 미국 웃긴 나라야.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교토의정서에서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교토의정서에서 이제 국제협약을 취해서 어느 정도 각 나라별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많이 나오는 게 탄소 배출권. 그래서 각 나라마다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각 나라의 경제 상황에 봐서 자, 탄소를 어떻게 배출할 건지 그 배출량을 정해놓고, 자, 그래서 우리는 배출량을 줄였어. 그래서 100이라는 것을 이제 할당 받았는데 우리는 80이라고 80으로 해서 20이 남겼어. 그럼 남는 20을 어떻게 돼? 외국에다 팔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뭐, 자, 이런 거죠. 그래서 배출량을 줄이고, 자, 그리고 가축 같은 경우 메테인, 그래서 가축의 수도 나라별로 조정하고, 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어쨌든 우리가 문제 나온다면 교토의정서 위주로 문제가 나올 거다. 국제협약은 교토의정서다. 알지? 자, 그다음에 그래서 자, 요거. 자, 우리가 이제 이상기후, 지구온난화 때문에 결국 막 기후 변화가 생기잖아. 우리나라 보자, 뭐, 우리나라. 그래서 봄에는 꽃가루 발생량이 증가했으면 알레르기 환자, 바닷물의 산소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체크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알지? 그리고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져요. 그래서 폭염의 피해자가 증가하고요. 그다음 폭설의 피해자도 같이 증가합니다. 올여름, 그치? 우리 그 10월, 아니 9월 말까지 그치? 에어컨 켰어. 더워가지고. 근데 그 일주일 만에 나 이제 전기장판 켰다니까? 밤에 잘 때?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는 온대 기후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다?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열대성 병해충의 확산이 되고요. 자, 해수면이 상승할 거고요. 그래서 아열대성 어류라든가 식물, 그래서 아열대성 농작물이 이제 농작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고 있는 농작물도 이제 점점 어떻게 돼? 위도가 높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자, 점점 그러니까 이게 그 기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자랄 수 있는 그 농작물들이 있잖아. 근데 그 농작물들이 자꾸 이제 어떻게 돼? 위도가 올라가요. 위도가. 그러면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아열대로 이제 막 바뀌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좀 알아두자. 됐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지구 환경의 변화. 됐지? 이게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야, 문제에서. 평소하고 엘니뇨야. 자, 평소하고 엘니뇨면 여기가 이제 뭐야? 동태평양, 여기가 서태평양이잖아. 그럼 평소보다 엘니뇨는 어떻게 되니? 수온이. 그러니까 엘니뇨는 편차가 줄어든다고 그랬잖아. 편차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쪽에 수온이 내려가고 이쪽은 수온이 올라간다는 얘기야. 평소에 비해서. 그치? 그래서 평소에 비해서 수온의 분포를 봤을 때, 자, 어떻게 돼? 여기가 더 빨갈수록 온도가 높은 지점이지. 그치? 파랗잖아. 그치? 파란 게 아래쪽이잖아. 그럼 여기가 이게 이제 아래쪽이니까, 어떻게 돼? 수온이 더 올라갔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엘니뇨가 되고, 여기가 평소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낮 시기에서는, 자, 강수량이 오히려 적어지지? 엘니뇨니까. 자, 무역풍의 세기는 엘니뇨가 어떻게 돼? 자, 약한 거죠. 그래서 가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자료가 딱 주어졌을 때, 자, 자료가 주었을 때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판단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것도 그림도 나오네. 엘니뇨를 라니냐잖아. 자, 어떻게 돼? 태평양 표층의 수온이 편차야.
수온의 편차. 자, 어떻게 돼요? 라니냐. 자, 파란색으로 갈수록 수온의 편차가 마이너스죠. 왜요? 줄어들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라니냐는 자, 이쪽이 더 온도가 자, 어떻게 돼? 이쪽이 마이너스란 얘기는 어떻게 돼? 더 내려간다. 그치? 더 강해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온도, 수온이 어떻게 돼? 더 내려간다? 그쵸? 근데 여기는 빨갛지? 어떻게 돼? 플러스네? 더 올라간다? 그래서 엘니뇨. 그러니까 여기가 동태평양이면 얘는 수온이 더 내려가고 얘는 수온이 더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표준 수온이 어느 때 높아지는지 어떤 때 높아지게 동태평양 엘니뇨 때 더 높아진다. 왜?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뜨거운 바닷물이 못 가고 자, 이 동태평양 쪽에 모여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동태평양의 수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